1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입니다. 먼저 1번님들 흐름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1번님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었던 말이나 사람, 그리고 상황이나 책임, 애매한 관계에서 내가 드디어 한 발 빠져나오면서 들어오는 좋은 변화예요. 처음에는 이 변화가 꼭 편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은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듯이 다정하게 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참고 넘기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는 변화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1번님들은 겉으로 보면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하고 일터에 가거나 집안일을 하고 사람 만나면 웃고 연락 오면 답하고 하루는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속에서는 계속 작은 부딪힘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말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은근히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놓은 일을 누가 너무 쉽게 평가하거나 내가 참고 넘어간 걸 상대는 계속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이게 5번 완두와 5번 소드가 같이 나올 때의 피곤함이에요. 큰 사건 하나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작은 긁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내가 바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마음 안의 피로가 쌓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이 왜 길어졌냐면 1번님들이 바로 끊어내지 않고 오래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7번 동전처럼 조금만 더 보자.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자.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이 사람이 많이 참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비슷한 말과 비슷한 태도를 반복했던 거예요. 일 상황으로 먼저 보면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1번님들이 더 이상 애매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되는 변화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누군가가 시작부터 이거 아직 안 됐어요 하고 물어요. 말 자체는 평범한데 그 말투가 꼭 내가 일부러 일을 늦게 한 사람처럼 들리고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확인해 줘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1번님들은 순간적으로 아니 이건 내가 늦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하고 넘겼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괜히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고 또 내가 까칠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기고 나면 그 순간은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안 지나가요. 점심을 먹을 때도 그 말이 떠오르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내가 그때 말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5번 완드처럼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자기 일과 내 일을 애매하게 섞고 누군가는 내가 해주면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가 조용히 처리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나이트 소드처럼 말이 나가는 순간이 와요. 이번에는 1번님들이 작정하고 싸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정확하게 말이 나가요. 예를 들면 또 누가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묻는데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제가 다시 볼게요
했을 1번님들이 이번에는 딱 말하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제가 진행할 수 있어요. 말투는 차분한데 내용은 분명해요. 이게 킹소드예요. 감정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소드도 있어서 이제는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기보다 내 입장을 정확히 지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상대가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선을 긋지?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이번 변화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1번님들이 이번에는 상대의 불편함보다 내 기준을 먼저 보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일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누가 갑자기 나를 칭찬해 준다기보다 내가 나를 함부로 쓰게 두지 않게 되는 변화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편해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계속 뒤처리 담당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상대도 조금씩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는 대충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그때 9번 컵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게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나를 지켰다는 만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쪽으로 보면요. 1번님들 주변에는 나를 은근히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꼭 대놓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가 기운이 빠지는 사람. 자기 얘기는 길게 하면서 내 얘기는 가볍게 넘기는 사람. 그리고 내 얘기를 잘라먹는 사람. 자기 필요할 때는 연락이 빠른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갑자기 답장이 늦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녁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해요. 요즘 뭐해? 하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내 안부가 궁금해서라기보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번님들이 답장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힘든 이야기, 자기 속상한 이야기, 자기 고민을 한참 풀어놔요. 1번님들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책도 말해주고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게 반응해줘요. 그런데 내가 나도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 하거나 다들 그렇게 살아 하고 넘겨요. 그 순간 마음이 딱 식는데 예전에는 그걸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던 거예요. 이게 5번 소드예요. 관계 안에서 말로 지는 느낌. 내 마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대의 말만 남는 느낌. 내가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쓰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조만간 이 관계에서도 좋은 변화가 들어와요.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는데 그때 1번님들이 처음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또 자기 말만 길게 하거나 나를 너무 당연하게 대하거나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이 오면 1번님들이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해요. 나도 요즘은 들어줄 여유가 많지 않아. 내 얘기도 조금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계속 괜찮은 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이트 소드예요. 갑자기 칼처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서만 있던 진짜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1번님들에게 답을 줍니다. 진짜 내 사람이라면 처음엔 놀라도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볼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 입장만 말하거나 1번님들을 예민한 사람처럼 몰아간다면 그 관계는 8번 컵과 데스처럼 조용히 멀어지게 돼요. 이건 상실이 아니라 정리예요. 1번님들이 계속 내 마음을 내주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변화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사람을 많이 얻는 변화라기보다 내 마음을 갉아먹던 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편한 사람만 남는 변화예요. 10번 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편한 관계가 남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왜? 하고 진짜 물어봐 주는 사람. 내가 조용히 있어도 눈치 보지 않게 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1번님들은 어느 순간 느끼게 돼요. 내가 그동안 사랑을 잃을까봐 너무 많이 참았는데 사실은 나를 잃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애의 흐름으로 보면요. 1번님들은 애매한 마음의 싸움에서 빠져나오는 변화가 들어와요. 이 카드 흐름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편하지만은 않은 흐름. 서로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엇갈리거나 자존심이 부딪혔던 흐름. 혹은 상대가 다정할 때는 다정한데 어느 순간 차갑게 굴어서 1번님들이 계속 해석하게 만들었던 흐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상대가 어느 날은 먼저 연락해서 뭐해? 밥 먹었어? 하고 다정하게 묻는데 막상 1번님들이 마음을 열려고 하면 다시 거리를 두거나 약속을 확실히 잡지 않거나 애매한 말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1번님들은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해석하게 돼요. 이건 관심인가? 아닌가? 내가 너무 의미를 두는 건가? 그런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했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연애에서 나오는 5번 완드와 5번 소드의 피곤함이에요. 감정은 있는데 편하지 않고 끌림은 있는데 자꾸 다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이 애매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우연히 마주치거나 소식을 듣거나 SNS에서 어떤 흔적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번님들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그 작은 반응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킹 소드와 퀸 소드의 마음이 훨씬 선명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느냐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말은 하는데 행동도 하는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연애에서 좋은 변화가 들어옵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이제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흐름이 되고 상대가 여전히 애매하다면 1번님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돼요. 8번 컵이 나왔기 때문에 1번님들은 마음이 있어도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뒤돌아 설 수 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데스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예전처럼 미련 때문에 남아있던 나,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도 다시 흔들리던 나, 나를 확실히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마음을 주던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0번 컵에 관계 감각이 와요. 내가 억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가 계속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랑. 내가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님들 연애 흐름에서 좋은 변화는 누가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랑에서 빠져나오고 나를 안정시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변화예요. 돈이나 현실 상황에서도 조만간 좋은 변화가 들어와요. 여기서는 5번 수드가 돈의 흐름에 걸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없다기보다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컸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줬는데 상대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가 정성 들인 일에 대해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말하거나 내가 가격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하고 내 가치를 깎는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1번님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겨도 속으로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만큼 시간 쓰고 이만큼 마음 쓰고 이만큼 버텼는데 왜 이렇게 쉽게 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1번님들이 내 가치를 직접 세우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또 간단하게만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서비스로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1번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네, 이번만 해드릴게요 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작업이라 비용이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야 해서 무료로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처음 말할 때는 마음이 떨릴 수 있어요. 상대가 떠나면 어떡하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나를 싸게 만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아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현실에서 들어오는 좋은 변화예요. 돈이 갑자기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예요.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새는 돈이나 새는 기운, 새는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9번 컵처럼 작은 만족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내 가치를 말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10번 컵처럼 생활에 안정감이 조금씩 생겨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마음이 지쳤다면 이제는 돈과 마음이 같이 안정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1번님들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이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사람과 더 편한 현실이 남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변화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데스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예전의 내가 끝나고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늘 참고 넘기던 나, 억울해도 웃던 나, 상대가 불편할까봐 내 마음을 숨기던 나, 그 모습이 끝나고 이제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내가 남습니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입니다. 2번님들 흐름은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삼키고 있던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있었는데 조만간 그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든 현실적인 도움을 통해서든 조금씩 채워지는 변화예요. 겉으로 보면 2번님들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잘 지내는 것 같고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해내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도 잘해주는데 여사제랑 킹컵이 같이 나온 걸 보면 안쪽으로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누가 요즘 괜찮아 하고 물어봐도 2번님들은 바로 깊은 얘기를 꺼내기보다 그냥 지내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도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말하다 보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일 것 같고 또 괜히 내 마음을 꺼냈다가 상대가 가볍게 넘기며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덮어둔 느낌이에요. 이 흐름이 길어졌던 이유는 2번님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킹컵은 마음이 깊고 여사제는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하고 누가 고맙게 해줘도 그 마음을 깊게 느끼지만 또 표현은 조심스럽고 누가 나를 다치게 해도 겉으로는 크게 티내지 않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2번님들이 혼자만 마음을 품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나 현실적인 도움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배려를 받게 되는 변화로 보여요. 3번 컵과 6번 동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혼자 해결하는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변화예요. 일 상황으로 먼저 보면요. 2번님들은 일하는 자리에서 혼자만이 감당해야 했던 느낌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건 제대로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하면 전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스스로 더 챙긴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거나 가게 문을 열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어요. 누가 부탁한 것, 내가 미뤄둔 것, 누군가가 확인해 줘야 하는 것,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챙기는 것까지
다 2번님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몰라요. 그냥 2번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가볍게 이것도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2번님들은 속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데도 겉으로는 응 볼게 하고 넘겼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모르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10번 완드예요. 책임이 많고 해야 할 게 많고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무게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조만간 이 일 흐름에서 좋은 변화가 들어오는 장면은 누군가가 2번님이 해온 걸 알아보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손님, 상사나 동료 혹은 주변 사람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혼자 챙기셨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겠네요. 이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이런 말이요.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2번님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크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조용히 감당해온 걸 누군가가 처음으로 알아봐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6번 동전이 있어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도 들어와요. 누군가가 이건 제가 할게요 하고 역할을 나눠주거나 내가 혼자 떠안고 있던 일을 누가 조금 가져가거나 내가 계속 무료로 해주던 부분에 대해 이제는 정당하게 대가가 들어오거나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2번님들한테 들어올 좋은 변화예요. 내가 더 잘해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들고 있던 걸 나눠줄 사람이 생기는 변화예요. 그리고 킹 동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그냥 잠깐 고맙다는 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믿고 다시 맡기거나 꾸준히 찾아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해온 방식이 이건 계속해도 되겠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2번님들에게 들어올 좋은 변화는 큰 박수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내가 해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나 혼자 다 들고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마음이 풀립니다. 인간관계로 보면요. 2번님들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3번 컵이 있으니까 사람 자체는 있었어요. 같이 커피 마시거나 밥 먹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하거나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겉으로 보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3번 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2번님들이 혼자 상처받았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2번님들 마음을 찌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넘어갔는데 2번님만 속으로 멈칫한 장면. 또는 누가 농담처럼 너는 원래 잘 참잖아. 너는 괜찮잖아.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거예요. 사실 2번님도 괜찮지 않는 날이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당연하게 편한 사람, 들어주는 사람, 크게 상처 안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예요. 이런 관계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2번님들은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대화는 오가는데 내 진짜 마음은 그 안에 없는 느낌. 웃고는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느낌.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느낌이요. 그래서 2번님들은 관계를 끊겠다기보다 마음을 조금씩 숨겼을 수 있어요. 말해봤자 깊게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괜히 분위기 무거워질 것 같다. 그냥 내가 조용히 넘기자. 이렇게요. 그런데 조만간 인간관계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2번님 마음을 진짜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꼭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다르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같이 걷거나 카톡으로 짧게 얘기하던 중에 2번님들이 아주 조금만 속마음을 꺼내요. 사실 나 요즘 지쳤어.
나도 가끔은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 사람들처럼 대충 넘기지 않고 무슨 일 있었어?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너는 항상 괜찮은 척해서 몰랐어.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생겨요. 그 말 하나에 이번님들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10번 컵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마음이 놓이는 장면이 와요. 화려한 모임보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마음을 편하게 받아주는 한두 사람이 더 소중해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10번 동전도 같이 있어서 이 관계 변화는 순간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고 오래가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번님 삶에 안정적으로 남는 느낌, 자주 보지 않아도 믿음이 가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않을 사람, 내 마음을 가볍게 쓰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사람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도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쪽이에요. 연애 흐름으로 보면요. 이번님들은 마음이 깊은데 표현은 조심스러운 흐름이에요. 여사제와 킹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를 좋아해도 쉽게 잘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투나 행동을 조용히 살피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가 진심인지, 내가 너무 혼자 깊어진 건 아닌지, 이런 걸 속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어느 날은 다정하게 말해요. 오늘 너 뭐 했어? 밥 먹었어? 요즘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을 하면 이번님들은 마음이 살짝 열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상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거나 대화가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조금 다르게 대하면 이번님들은 혼자 조용히 다쳐요.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아, 내가 너무 기대했나?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3번 소드가 있어서 이 관계 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큰 배신이라기보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장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찔린 장면.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는데 상대는 가볍게 지나간 것 같은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조심스러워요. 마음을 다 열면 또 다칠까봐,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스스로 조용히 거리 두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연애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상대가 조금 더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쪽이에요. 6번 동전과 킹 동전이 있어서 말로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어주거나 챙겨주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그냥 보고 싶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주 언제 시간 돼 하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든지 이번님들이 힘들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그때 말한 건 좀 괜찮아졌어 하고 다시 물어본다든지 예전보다 태도가 더 책임지게 바뀌는 일이에요. 이게 2번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2번님들은 마음이 깊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안정되는 분들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없으면 불안하고 상대가 표현은 서툴러도 실제로 챙겨주면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애의 변화는 설레기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는 변화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마음에 둔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은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화려하게 들어온다기보다 편한 자리에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흐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3번 컵이 있으니까 모임이나 소개, 단골처럼 자주 마주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 또는 편하게 대화하던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6번 동전처럼 작은 배려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어.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가 말한 거 기억나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결국 연애에서 이번님들에게 들어올 좋은 변화는 상처 때문에 닫았던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는 변화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무작정 다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킹컵의 따뜻함은 남아있지만 킹 동전과 10번 동전이 있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정되는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돈이나 현실 상황으로 보면요. 이번님들은 그동안 책임이 많았던 흐름이에요. 10번 완드가 있어서 내가 벌어야 하는 돈, 챙겨야 하는 생활비, 가족이나 주변을 생각해야 하는 부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이 있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달 나갈 돈, 다음 달 준비해야 할 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필요한 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하거나 메모장에 지출을 적어보거나 이건 다음 주에 내야 하고 이건 조금 미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 나도 누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다 책임지는 느낌이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돈이나 현실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6번 동전과 킹 동전이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나 안정적인 수입의 신호로 들어와요. 이게 꼭 큰 돈이 한 번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지원, 누군가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일, 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생기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거 비용 드릴게요 하고 당연하게 말해주거나 미뤄졌던 돈이 들어오거나 내가 해온 일에 대해 더 안정적인 제안이 들어오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현실적으로 조금 덜어주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방식, 내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내가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받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조만간 이 정도면 숨 좀 쉴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번 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님들이 원하는 것 하나는 분명히 채워집니다. 아주 거창하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식이 아니라 내가 제일 바라던 마음의 여유, 현실적인 안정감,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느낌,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번 완드처럼 혼자 무겁게 들고 있던 짐이 조금 내려가고 이제는 내가 다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어옵니다. 이번님들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혼자 조용히 견디던 마음이 사람과 현실적인 도움을 통해 채워지는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감정을 깊게 느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웠고 사랑에서도 조심스러웠고 현실에서도 책임을 많이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나눠둘 사람이 생깁니다. 일에서는 내가 해온 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는 내 마음을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에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안정감을 주는 흐름이 들어오고 돈에서는 내가 혼자 감당하던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건 이미 흐름상 들어오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조만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 혼자만 애쓴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풀려요. 울컥할 수도 있고 멍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님들의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이번님들이 더 이상 혼자 조용히 버티기만 하지 않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나눌 사람, 현실을 덜어줄 사람, 내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 그리고 내가 바랬던 작은 만족이 실제로 들어오는 흐름이 확실히 남습니다.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입니다. 먼저 3번님들 흐름은요.
오래 준비해왔는데 아직 결과가 멀게만 느껴졌던 일. 내가 계속 쌓아왔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늦었던 일.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데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흐름이 조만간 실제 기회로 연결되는 변화예요. 지금 3번님들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앞을 보고 있어요. 3번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뭘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하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쪽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8번 동전이 있어서 이게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온 게 있어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조금씩 고치고 다시 만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손을 대고 결과가 바로 안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온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건 해야지 하고 다시 앉아서 뭔가를 정리를 해요. 영상이든 글이든 일거리든 장사든 공부든 3번님들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 반응이 오지 않고 내가 오래 붙잡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현실은 아직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소드처럼 마음 한쪽에 서운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일 상황으로 보면요. 3번님들은 정말 혼자 오래 쌓아온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고 이걸 꾸준히 하면 분명히 뭔가 되겠지 싶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반응이 있고 어느 날은 너무 조용하고 누군가는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 마음이 꺾였을 수 있어요.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오늘은 그래도 해보자 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작고 그 작은 결과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행맨의 시간이에요. 멈춘 것 같지만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보는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일이 안 풀리니까 답답한데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그동안 쌓은 게 너무 많고 계속하기에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그동안 쌓아온 것이 아주 작은 현실적인 기회로 열리는 장면이에요. 에이스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잡히는 제안이나 작은 수입,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거 혹시 따로 해줄 수 있어요? 하고 묻거나 내가 올려둔 것을 보고 연락이 오거나 오래전에 해놓은 작업을 누군가가 다시 보고 문의를 하거나 내가 별 기대 없이 내놓은 것에 반응이 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대박처럼 시작되지는 않아도 3번님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혼자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현실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표시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이트 소드가 있어서 이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모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이걸 지금 해야 하나 하고 잠깐 당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이번 주 안에 가능하냐고 묻거나 생각보다 빨리 답을 달라고 하거나 내가 미뤄둔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9번 소드처럼 잠깐 불안이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걸 받아도 될까? 내가 아직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에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퀸 소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3번님들은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정리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더 필요한 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는 것보다 지금 가능한 형태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래서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오래 기다리던 큰 결과가 한 번에 터지는 것보다
내가 해온 일을 현실로 꺼내게 만드는 첫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3번님들은 내가 헛되이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쪽으로 보면요. 3번님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겉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을 수 있어요. 3번 완드가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 있더라도 마음은 한 발 떨어져서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도 되는 걸까? 내가 여기에 계속 맞춰야 할까?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번 소드가 있어서 어떤 말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살짝 다친 기억도 있어요. 대놓고 싸운 게 아니지만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내 노력이 가볍게 보인 것 같고 내가 조용히 해온 걸 누가 너무 쉽게 평가한 것 같고 내가 진심으로 한 말을 상대가 농담처럼 넘긴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는 아직도 그거 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상대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3번님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버티고 쌓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진지하게 봐주지 않고 마치 내가 아직 결과를 못 낸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3번님들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정말 늦은 건가?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아직도 제자리인 건가? 내가 너무 혼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조만간 인간관계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과 나를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는 흐름이에요. 8번 동전과 긴 동전이 있어서 3번님들은 말보다 꾸준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3번님들을 다시 보게 돼요. 생각보다 오래 하네? 진짜 꾸준히 했네?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어느 날 누군가가 3번님들에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가볍게 봤던 사람이 요즘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 하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계속 하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하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 사실 네가 하는 거 좋게 보고 있었어 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이 3번님들한테는 되게 크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나를 믿으려고 애썼지만 누군가의 현실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를 대충 보던 시선이 바뀌고 내 꾸준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는 변화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번님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퀸 소드가 있어서 나를 모르는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구나. 내가 해온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평가까지 내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구나. 이런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져요. 누가 내 길을 가볍게 말해도 예전처럼 오래 아프지 않고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하게 돼요. 연애 흐름으로 보면요. 3번님들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다림이 길었던 관계가 보여요. 3번 안드와 행맨이 같이 있으니까 상대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내가 먼저 움직이기도 애매하고 상대가 확실히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서 한동안 먼 쪽을 바라보듯 기다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가 연락이 이어지긴 하는데 깊어지지는 않고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가도 미뤄지고 뭔가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상대가 일부러 상처를 준 게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움직이지 않았거나 상대가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나를 뒤로 미룬 것처럼 느껴졌거나 나는 진심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연애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이 기다림이 더 이상 흐릿하게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트 소드가 있어서 갑자기 말이 오가거나 누군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미뤄졌던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번님들이 예전처럼 감정에만 휩쓸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요즘 생각이 많았어 라고 말하거나 한번 만나서 얘기할래 라고 묻거나 3번님들이 더 이상 혼자 기다리지 않고 나는 이 관계를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마음을 꺼내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번님들이 예전처럼 감정에만 휩쓸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퀸 소드가 있어서 이번에는 마음은 있지만 기준도 같이 세웁니다. 나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끝없이 애매하게 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마음은 줄 수 있지만 내가 계속 불행한 방식은 싫어. 나는 너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계속 멈춰있게 만드는 관계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애에서 좋은 변화는 상대가 오느냐 안 오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3번님들이 사랑 앞에서도 내 시간을 존중하게 되는 변화예요. 상대가 진심이라면 이제는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상대가 여전히 애매하다면 3번님들은 더 이상 행맨처럼 매달린 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에이스 동전이 있어서 연애에서도 현실적인 출발점이 생겨요. 약속을 잡든 관계를 정리하든 마음을 확인하든 이제는 실제로 움직이는 일이 생겨요. 돈이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3번님들은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와요. 퀸 동전과 여왕제가 있기 때문에 3번님들은 원래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에 잡히는 걸 잘 만들고 작은 걸 꾸준히 키우고 생활 속에서 수익이나 안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3번 소드와 행맨이 같이 있어서 그동안은 내가 해온 것에 비해 현실적인 보상이 늦었거나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렸거나 돈으로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팔아도 될지 모르겠고 누가 필요로 할지 모르겠고 가격을 정하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무료로만 하자니 내 시간과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걸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막상 실행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행맨이에요. 생각은 많은데 실행이 늦어지는 상태. 그런데 조만간 에이스 동전이 들어오면서 그 멈춤이 작은 현실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거 구매할 수 있어요? 하고 묻거나 이런 거 필요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처음으로 들어오거나 내가 하던 일을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3번님들이 지금까지 머릿속에서만 굴리던 가능성이 현실에서 돈이나 기회로 첫 발을 떼는 순간이에요. 물론 이때 9번 소드처럼 걱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걸 돈 받고 해도 되나? 사람들이 만족할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밤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퀸 소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3번님들은 이번에는 불안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을 정리해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현실적인 수익이나 기회로 바꾸는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출발은 작아 보여도 오래 갈 수 있어요. 8번 동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듬고 키워가는 흐름이고 여왕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3번님들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아주 확실하게 말하면 멈춰있던 준비가 현실적인 기회로 바뀌는 변화예요. 그동안 언젠간 해야지, 조금 더 준비하면 해야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서 미뤄둔 것이 있다면 그게 조만간 아주 작은 제안, 연락, 수익, 약속, 실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들어오면 3번님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도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일에서는 내가 해온 것을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내 꾸준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연애에서는 애매한 기다림이 현실적인 대화로 바뀌고 돈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실제 기획이나 수익으로 꺼내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미 흐름상 준비된 변화예요. 3번님들
이 변화는 갑자기 운이 좋아진다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내가 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변화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대었기 때문에 현실로 열리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누군가가 제안을 하거나 어떤 반응이 들어오거나 내가 직접 뭔가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아직 부족한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3번님들한테 필요한 건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3번님들이 오래 준비한 것이 드디어 현실의 하나의 문을 여는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열리지만 그 문은 그냥 지나갈 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4번님들 상태를 보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굉장히 잘해왔던 것 같아요. 킹컵이 있어서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는 파도가 있어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하고 누가 물어봐도 괜찮다 하고 넘기고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안쪽에는 9번 소드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고 잠들기 전에 갑자기 지난 일이 떠오르고 내가 했던 말이나 하지 못했던 말, 지나간 선택, 놓친 기회, 그때 붙잡아야 했는지 아니면 더 빨리 내려놔야 했는지 같은 생각이 자꾸 반복됐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어요. 낮에는 바빠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켜서 별 의미 없는 영상을 보거나 예전 대화를 다시 보거나 괜히 검색을 하다가 더 늦게 잠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이 밤의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끊긴다는 거예요. 타워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 붙잡고 있던 생각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 꼭 나쁜 사건이 터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생각을 계속한다고 바뀌는 게 없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 이러다 내 하루를 다 잃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일 상황으로 보면요. 4번님들은 그동안 일이나 생활에서 계속 긴장한 채로 버텼어요. 일이 엄청 많아서만 힘든 게 아니라 혹시 뭔가 잘못될까봐,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혹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봐 스스로를 계속 조이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먼저 무거워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하고 막상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감당해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앞서요. 그런데 실제로 하루가 시작되면 4번님들은 또 해내요.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필요한 말도 하고 일도 처리하고 책임도 다합니다. 킹컵처럼 속을 다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안쪽에서는 10개 해야 할 일보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더 큰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내가 걱정한 일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타워처럼 작은 사건이 하나 와요.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생각보다 별일 없이 끝나거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 4번님들이 이상하게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완벽하게 대비하려고 해도 결국 생길 일은 생기는구나. 그 깨달음이 처음에는 허탈할 수 있는데 동시에 되게 큰 해방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너무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동전이 있어서 일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다시 아주 작고 현실적인 시작으로 들어와요. 거창하게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하루 시작 전에
머릿속으로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종이에 오늘 할 일 3가지만 적고 그 3가지부터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시작도 늦어졌다면 일단 작게 해보자 하고 움직이게 돼요. 이 작은 방식이 사원님들한테는 큰 변화예요. 결국 이래서 사원님들에게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일이 갑자기 쉬워진다기보다 내가 일을 바라보는 긴장이 줄어드는 변화예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 작은 실행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변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나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조금씩 조절하면서 해도 된다는 걸 배우는 변화. 그리고 이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4번 소드와 템퍼런스처럼 안정돼요. 무리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인간관계로 보면요. 사모님들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5번 컵과 3번 소드가 같이 있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실망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후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기대와 다른 반응을 받은 상처가 보여요. 그런데 이걸 크게 드러내기보다 킹컵처럼 속으로 많이 삼켰던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가까웠던 시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거나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나 내가 기대했던 말에 대신 차가운 말이나 모호한 반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모님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하고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어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나는 그 사람을 꽤 믿었는데 이 정도 괜찮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그 사람을 붙잡는 변화가 아니라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는 변화예요. 타워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어느 순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그때의 말 한마디, 그때의 태도 하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장면 하나 남아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 뒤에 바보 카드처럼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지점이 와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우연히 사진을 보거나 누군가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순간 마음이 다시 내려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져요.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의 반응으로 내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변화예요.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안에서 차지하던 무게가 확 줄어드는 변화예요. 그리고 4번 소드와 템퍼런스가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사모님들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넓히려고 하지 않고 당분간은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고립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회복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부드럽지만 정확해져요.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 누가 나를 편하게 하는지, 누가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지 구분하게 돼요. 연애 흐름으로 보면요. 사모님들은 마음을 많이 썼던 관계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던 느낌이 있어요. 9번 소드랑 5번 컵, 3번 소드가 있어서 잠 못 들게 했던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쪽이 아픈 사람, 또는 후회와 미련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는 단순히 연락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소모시켰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상대가 감정 표현이 불안정했거나 어느 날은 깊게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들은 그 사람의 감정선을 계속 읽으려고 했고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상대가 다시 다정해지면 그래도 마음이 있나 하고 기대했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랑이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타워처럼 마음이 무너졌던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갑자기 끊긴 연락, 기대했던 날에 오지 않는다. 내가 준비했던 마음을 상대가 가볍게 대한 장면. 그 순간 사모님들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어도 속으로는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킹컵처럼 차분하게 버텼어요. 티내지 않고 묻지 않고 계속 혼자 감정을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연애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이 관계를 다시 붙잡는 쪽보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변화로 강하게 보여요. 바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끝내고 주저앉는 흐름이 아니라 새롭게 가벼워지는 흐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이 관계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지, 왜 그랬는지, 다시 올지 안 올지 이런 질문에 내 하루를 다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동전이 있어서 연애에서도 아주 작은 새 출발의 감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당장 새로운 사람이 크게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미뤘던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내 생활 루틴을 다시 잡거나 예전에는 상대 연락을 기다리느라 밤을 새웠다면 이제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과 하루를 먼저 챙기는 시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모님들한테는 진짜 큰 변화예요. 사랑 때문에 무너졌던 내가 다시 나를 데리고 나오는 흐름이에요. 돈이나 현실 상황을 보면요. 사모님들은 돈 자체보다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수 있어요. 9번 소드가 시작에 있으니까 실제로 최악이 된 게 아니라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최악을 상상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지출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밤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하고 카드값이나 고정비를 계산하는데 숫자가 엄청 크게 무너진 건 아니어도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든 되는데 다음 달은 지금은 막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안심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만간 돈이나 현실에서 들어올 좋은 변화는 돈이 한꺼번에 크게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불안하게 붙잡고 있던 방식을 깨고 훨씬 단순한 현실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는 변화예요. 타워가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이 한번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계속 미뤄뒀던 지출 정리를 보게 되거나 더 이상 이렇게 돌려먹듯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어떤 비용을 줄여야겠다고 확실히 결심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페이지 동전은 그 뒤에 작은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가계부를 아주 간단하게 쓰기 시작하거나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보기 시작하거나 작은 수입원을 다시 점검하거나 현실적인 일을 하나만 정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이 너무 커서 오히려 못 움직였다면 이제는 일단 이거 하나만 줄이자. 일단 이거 하나만 시작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좋은 변화인 이유는 돈에 대한 불안이 막연한 공포에서 현실적인 관리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4번 소드와 템퍼런스가 있어서 조만간 사모님들은 무리하게 뭔가를 뒤집기보다 천천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요. 지출을 조절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땐 잠깐 멈추고 다시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이 들어와요. 사모님들 조만간 들어올 좋은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던 불안이나 후회, 상처, 무리한 버티기가 한번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훨씬 가볍고 단순한 새 출발이 시작되는 변화예요. 그 자리에서 훨씬 가볍고 단순한 새 출발이 시작되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타워처럼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이 방식을 더는 못하겠구나. 이 관계를 계속 해석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이래서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흐름이 작은 실행으로 바뀌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붙잡고 있던 서운함에서 빠져나오고 연애에서는 나를 잠 못 들게 하던 관계 해석을 멈추게 되고 돈에서는 막연한 불안이 현실적인 조절로 바뀝니다. 이건 사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변화예요. 사모님들, 이 변화는 조용한 휴식처럼 들어옵니다. 4번 소드와 템퍼런스가 마지막 쪽에 있어서 큰 일을 더 해내라는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쉬면서 회복해도 된다는 변화예요. 그동안 사모님들은 너무 오래 마음으로 버텼고 너무 오래 혼자 해석했고 너무 오래 최악을 대비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 긴장을 내려놓는 쪽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사모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